건설 현장에서 앞으로 가장 차이나는 사람은 AI 이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주처 보고 자료를 AI로 먼저 다듬고 본사 보고서를 AI로 요약하고 회의록에서 액션 아이템을 뽑고 엑셀표와 PPT 초안까지 AI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보고서와 회의록 작성 지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3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정리합니다. 차이는 머리가 아니라 AI를 업무 흐름에 붙여 쓰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건설인이 AI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도구 선택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챗GPT는 가장 범용적이고 처음 시작하기 무난합니다. 검색, 파일 분석, GPTs 같은 기능을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클로드는 긴 문서와 보고서, 기획서처럼 문맥과 문장 품질이 중요한 작업에 강합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 자연스럽습니다. 지메일, 구글 독스, 구글 드라이브, 구글 시트와 연결해서 쓰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셋 중 무엇을 골라도 오늘 말씀드릴 4단계는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여러 개를 동시에 쓰려고 하지 말고 본인 회사 환경과 업무 스타일에 맞는 하나를 골라 3개월만 꾸준히 써보세요. 건설인도 3개월이면 충분히 AI 네이티브 감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주처와 본사 보고자료 다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AI 임무는 거창한 자동화가 아니라 문서 다듬기와 요약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 문서가 쌓입니다. 발주처 보고자료, 본사 공정보고, 주간 업무보고, 작업일보, 회의록, 안전점검 결과, 품질 지적사항, 공문 초안까지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AI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판단이 아니라 문장 정리와 구조화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 보고자료 초안이 너무 거칠다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초안은 발주처 보고용 공정 이슈 설명입니다. 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사실 중심으로 정중하게 다듬어줘. 형식은 현황, 원인, 조치계획, 발주처 협의 필요사항 순서로 정리해줘. 본사 보고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현장 주간 보고 내용을 본사 임원 보고용으로 요약해줘. 핵심 이슈 3가지, 리스크, 다음주 조치사항으로 나눠줘. 과장된 표현은 빼고 숫자와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줘. 회의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래 회의록에서 담당자, 기한, 조치사항이 있는 항목만 표로 정리해줘. 담당자나 기한이 없는 항목은 확인 필요로 표시해줘.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AI에게 판단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검토하기 좋게 정리시키는 겁니다. 책임 소재, 공기 지연, 비용, 계약 표현은 반드시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사 자료 기반 답변 챗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복 질문이 많은 자료는 AI에게 매번 붙여넣지 말고 회사 자료 기반 답변 챗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 도구가 노트북 LM, 제미나이 잼스, 챗GPT GPTs입니다. 먼저 노트북 LM은 문서를 여러 개 올리면 그 문서 안에서만 답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 업무에서는 안전교육 자료, 품질관리 매뉴얼, 사내 업무 절차, 공개 가능한 시방서, 개인정보 없는 업무 프로세스 문서에 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 자료와 점검표를 넣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신규 작업자 교육 때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줘. 또는 품질관리 매뉴얼을 넣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 확인해야 할 항목만 뽑아줘. 근거가 되는 문서 위치도 함께 표시해줘. 제미나이 잼스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많이 쓰는 조직에 자연스럽습니다. 지메일, 구글 독스, 구글 드라이브, 구글 시트 중심으로 일한다면 자료를 연결해보고서 초안이나 회의록 정리를 만들기 좋습니다. GPTs는 챗GPT 안에서 특정 역할과 규칙을 가진 나만의 AI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공정보고서, 초안 작성 GPT, 발주처 보고, 문장 검토 GPT, 회의록 액션 아이템 추출 GPT, 안전교육 자료 구성 GPT처럼 업무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입니다. 클라우드 AI에 올려도 되는 자료와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외부 공개 자료, 개인정보 없는 업무 프로세스, 공개된 법령과 기준, 외부 공유가 허용된 양식은 상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원본, 원가 자료, 입찰 전략, 미공개 공정률, 발주처 비공개 문서, 개인정보, 사고와 분쟁 관련 내부 자료는 클라우드에 올리면 안 됩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아무 자료나 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려도 되는 자료와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자료를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서, PPT, 엑셀 자동화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AI 활용의 다음 단계는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출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서 자동화에서는 기존 양식을 주고 채우게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아래 회의록과 작업일보를 바탕으로 본사보고용 주간 공정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줘. 형식은 공정현황, 주요 이슈, 리스크, 조치계획, 지원 요청사항 순서로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빈 문서를 붙잡고 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주간 공정보고서, 공문 초안, 발주처 보고서, 품질 지적사항 조치계획, 안전교육 자료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PT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쁜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먼저 구조를 잡게 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본사보고용 PPT 7장 구성을 만들어줘. 각 슬라이드는 제목, 핵심 메시지, 들어갈 표나 그래프, 발표 멘트로 나눠줘.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 개요, 이번 주 공정 현황, 주요 지연 이슈, 원인 분석, 조치 계획, 본사 지원 요청 사항, 다음 주 주요 일정처럼 기본 구성이 나옵니다. 엑셀 자동화도 효과가 큽니다. 공정률 계산, 투입 인원 집계, 장비 사용 일수, 정리, 안전점검 미조치 항목, 필터링, 품질 지적 사항, 조치 상태 분류, 협력사별 미완료 항목 정리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열에는 작업일자, B열에는 공종, C열에는 계획 물량, D열에는 실적 물량이 있어. 이 열의 계획 대비 실적률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줘.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엑셀 함수를 몰라도 됩니다. 무엇을 구하고 싶은지만 정확히 말하면 AI가 함수와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클로드 코드 같은 코딩 어시스턴트로 작은 기능부터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앞에 세 단계가 기존 AI 도구를 업무에 붙이는 과정이었다면 네 번째 단계는 우리 팀에 필요한 간단한 업무 도구를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두리스트와 팀 대시보드는 단순히 AI에게 표로 정리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클로드 코드, 코덱스, 안티그래비티와 같은 코딩 어시스턴트에게 부탁해서 우리 팀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작은 웹앱이나 엑셀, 구글 시트 보조 도구를 만들어 보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현장 관리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시작점은 회의록 기반 투두리스트 앱입니다. 회의록을 붙여넣으면 담당자, 기한, 조치사항, 상태, 확인 필요 항목을 뽑아주는 간단한 화면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 버전은 입력창 하나와 결과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담당자별 필터를 추가하고 완료와 미완료 상태를 바꾸는 체크박스를 넣고 이번 주 마감 항목만 따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점은 팀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에는 이번 주 주요 이슈, 미완료 조치사항, 발주처 요청사항, 안전지적사항, 품질지적사항, 공정지원 항목, 담당자별 투두, 이번 주 마감 일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엑셀이나 구글 시트 데이터를 읽어서 보여주는 간단한 페이지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코딩을 완벽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코딩 어시스턴트에게 작은 버전부터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회의록 투두 리스트만 만듭니다. 둘째 주에는 담당자 필터를 붙입니다. 셋째 주에는 미완료 항목만 보는 화면을 추가합니다. 넷째 주에는 주간 보고서에 넣을 요약을 자동으로 뽑게 합니다. 이렇게 기능을 하나씩 붙이면 어느 순간 우리 팀만의 작은 AX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기능부터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사람이 검토하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인이 AI를 시작하는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발주처와 본사 보고 자료를 다듬고 문서를 요약합니다. 두 번째, 노트북에 램, 잼스, GPT스로 회사 자료 기반 답변 챗봇을 만듭니다. 세 번째, 문서, PPT, 엑셀 자동화로 실제 산출모드를 만들어 봅니다. 네 번째, 클로드 코드 같은 코딩 어시스턴트로 투두 리스트와 팀 대시보드 같은 작은 기능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AI가 건설인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 정리와 초안 작성은 AI가 돕고 안전, 계약, 비용, 공기, 최종 제출은 사람이 확인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AI가 건설인의 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AI를 현장 업무에 붙여 쓰는 건설인이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매주 하나씩 실습하면서 3개월만 꾸준히 해도 건설인도 충분히 AI 네이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인 AX 생존 전략 채널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실제 예시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발주처 보고 자료 다듬기, 노트북에 램 자료 챗봇 만들기, PPT와 엑셀 자동화, 클로드 코드로 투두리스트와 팀 대시보드 만들기까지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에 세 번째 단계까지 올라오셨다면 이후에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나만의 팀원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댓글로 우리 현장에서 AI로 줄이고 싶은 반복 업무를 남겨주시면 다음 실습 영상에서 실제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